오늘은 8월 14일 수요일입니다. 잘 나가고 있던 주가가 국내외적으로 여러 여건들로 인해서 갑자기 하락을 하게 되면 하락의 폭이 깊어질수록 폭락을 할수록 일시적으로 투자자들의 감정이 흔들리겠지만 결국에는 그때가 좋은 기회였다는 것은 지나고 난 후에 누구든지 인정을 합니다. 아무리 폭락을 한다고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결국에는 제 자리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용기를 내서 저가 매수를 한 사람은 큰 수익을 얻게 되는 것은 주식 투자에서 정석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은 특히 2년 전 2022년도 하락장에서 수없이 말씀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이번에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만약에 벌어진다고 하더라도 한동안은 당연히 출렁이죠. 이것 또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나중에는 주시장에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하게 됩니다. 어젯밤에 예상보다 더 떨어진 7월 생산자 물가지수 PPI. 그동안은 CPI가 먼저 발표되고 다음날 PPI가 나왔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반대로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먼저 발표됐습니다.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가 줄어드니까 즉각 미국 증시 상승 재료가 된 것입니다. 간밤에 미국 시장 다시 상승을 했습니다.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가 줄어드니까 향후 성장을 주도할 대형주들, 기술주들, 매그니피센트 세븐의 매수세가 몰렸습니다. 특히 엔비디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6.53% 급등을 했습니다. 116.14달러를 기록을 하면서 최악은 지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8월 7일 98.91달러, 현재의 바닥입니다. 거기가. 4거래일 만에 지금 17.42%, 98.91달러에서 116.14달러까지 4거래일 만에 17.42% 상승 중에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추격 매수에 나서면서 미국의 3대 지수 일제히 1, 2%대 급등했습니다.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테슬라도 5% 이상 오르고 메타 플랫폼 2% 이상 오르고 매그니피센트 주가들 모두 올랐습니다. 한동안 길을 펴지 못했던 반도체 종목에 대한 저가 매수 물량이 몰려서 인공지능 대장주 엔비디아를 비롯한 매그니피센트 세븐 주가 역시 일제히 상승한 것입니다. 하지만 소비자 물가지수 CPI 발표 오늘 밤입니다. 이렇게 임박한 데다가 또 중동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 아직 여전합니다. 아직 낙관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라는 평가 또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다우지수 1.04% 상승을 했고 S&P 500은 1.68% 상승해서 5,434입니다. 나스닥 종합지수는 2.43% 상승 17,187.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급등을 했습니다. 4.18%, 4,942.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가장 많이 떨어졌었죠. S&P 500에 3배 이상 떨어졌어요. 그러니 오를 때는 그만큼 또 많이 오릅니다. 4% 이상 올라서 4,942. 5,900의 최고까지 가려면 아직도 멀었죠. S&P 500 지수가 지난주 월요일 8월 5일 폭락을 했죠. 그때부터 4.78% 상승 중에 있습니다. 나스닥 종합지수는 6.12% 상승 중.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2.2% 상승하는데 SOXS 기준으로 11.22% 상승 중. 4에서 6거래일 만에 이렇게 많이 오른 것입니다. 가장 많이 떨어진 것이 가장 많이 오른 것입니다. 이렇게 가장 많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그만큼 가장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하락을 한다고 불안해하거나 겁먹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떨어진 주가가 다시는 원래 가격으로 올라오지 않아. 그렇다면 당연히 문제죠. 심각하죠. 내가 1,000만 원, 1억을 투자했는데 그 주가에 다시 안 와. 한번 떨어지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공포에 떨죠. 누구를 막느라고. 결국에는 원래의 주가로 되돌아온 후 더 높이 상승을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지난주 전 세계 증시를 끌어내렸던 이 충격파가 최근 시장의 우호적인 지표들이 연일 공개되면서 진정세를 찾고 있습니다. 어젯밤에 공개된 7월의 PPI 상승률, 시장 전망 0.2% 상승보다 낮은 0.1% 상승에 그쳐서 시장 전망치를 하회했습니다. 시장에서는 9월 기준금리가 0.5% 인하될 확률을 53.5% 반영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0.25% 인하할 확률이 더 높았었는데 하루 사이에 전망이 역전됐습니다. 이제 오늘 밤 9시 30분에 발표됩니다. CPI,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시장 예측치를 하회할 경우 침체 우려가 한층 내려앉게 되고 연착륙 전망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여전히 높은 인플레이션 추세가 재확인될 경우 그때는 또다시 침체 우려가 부각될 전망입니다. 이것은 9월 금리 인하를 예고한 연준의 결정에도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거기다가 시장은 지금 몇 달 안 남았죠? 미국의 대선이 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러시아도 계속 지금 진행 중이고 또 중동에 지정학적 문제가 있습니다. 또 샤메 법칙이라고 말씀을 안 드렸지만 또 그리고 신용카드 연체에 따른 파산 증가 가능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샤메 법칙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미국 연준의 이코노미스트였던 클라우디아 샴 박사가 고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샤메 법칙. 이것은 미국 실업률 최근 3개월 평균치가 지난 1년 최저치보다 0.5% 이상 높으면 경기 침체에 접어든 것으로 판단하는 이론입니다. 지난주에 실업률이 올라서 지금 폭락을 했었습니다. 1950년부터 미국에서 발생한 11번의 경기 침체 중에서 1959년 한 번만 제외하고 모두 들어맞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겁니다. 최근 실업률이 상승을 하면서 경기 침체 가늠자 역할을 하는 이 샤메 법칙이 약 3년여 만에 다시 발동되면서 시장은 불안해했었습니다. 미국 소비자 물가의 선행지표 생산자 물가지수가 예상보다 둔화하면서 금융시장은 일단 안심했습니다. 어제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하지만 지표 한두 개로 다시 미국 경제의 연착륙이 보장된 것은 아닙니다. 이달 초 고용 쇼크가 불러일으킨 침체 우려, 앞으로 사그라들고 있지만 월가는 시장이 보여주는 경기 침체 확률이 전보다 더 높은 상태라면서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다라고 시장에서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